예,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순서지를 보시게 되면요. 앞에 영어를 써놨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쓴 거는 제가 사실은 어디다 넣었느냐. 나중에 이 컵을 제가 사은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컵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컵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꼭 한번 해석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긴 시간 해석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못된 의심은 모든 것을 의심한대요. except self,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반면 구원하는 의심은 믿음의 도움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심한다. 이걸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사실 보자면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방법론을 방법적 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나만 확실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의심스러운 존재로 다룬 겁니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사실은 그 출간되지 않은 그 책 중에 두비탄둠 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라틴어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원고를 쓰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그 원고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데카르트를 비판한 게 아니고 칭찬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모든 것을 의심할 정도로 대단한 사유를 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철저한 의심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철저한 의심이란 생각하는 나 자신조차도 의심하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더 철저한 의심에 이른다면 기독교는 딱 한 가지의 의심만 허용이 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의심스러운 존재로 다룰 때 그는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질문하는 청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홀리컴뱃이라고 어떤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가 꼴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했더니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눌 만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원전은 어디에 나오냐면 18개의 건덕적 강화에서 키르케고르가 쓴 내용 중에 온갖 좋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 선물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다 사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긴 얘기가 될 거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요 의심하는 한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은요 포장된 형태로 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을 때만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알 겁니다. 어느 날 샘물이 배달돼서 왔죠. 뚜껑을 딱 열었더니 폭탄이었어요. 열자마자 뻥 터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의심하는 한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을 논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실은 키르케고르가 문학, 철학, 뭐 각종 분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사실은 오늘은 좀 약간 기독교적인 영역에서 논하고자 해서 혹시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요 점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기도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같이 설립할 때 동참해 주시고 저를 현재 돕고 계신 한균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한때 이 땅을 걸으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여, 당신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모든 순례자들을 내려다보시고 지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길 잃은 자들을 복귀시키고 몸부리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주여, 당신은 각 개인들을 당신을 따랐는지 심판하기 위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세주시여,
영혼의 눈앞에 안개가 걷힐 수 있도록 당신의 본보기가 우리 앞에 명확히 서게 하소서. 우리의 눈앞에 오직 이 본보기만이 불변하도록 굳세게 세워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닮음으로써, 당신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다가올 삶에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150년 전 이 기도를 키르케고르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고뇌, 그의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국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키에르케고르 연구소를 통해서 이 기적과도 같은 첫 출발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구소장님으로 섬기는 오석환 선교사님, 또 모든 것 가운데 책임지고 또 진행하는 이창호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돕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연구소를 통해 하나님의 작은 일들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첫 번째 순서는 오늘 사실 이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 컨퍼런스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학술적인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가능하면은 첫 출발해서 이 연구소의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방향으로 오늘 전체 시간을 사실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석환 선교사님 나와서 강의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키르케고르는 생전에 가명의 사상서와 본명의 강화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패터슨이라는 전문가이신 이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가명의 사상서는 사고 실험이다, 진짜로 키르케고르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땅에서 연구된 그동안의 키르케고르는 전부 다 가명의 사상서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눌 이야기들은 가명의 사상서가 아닌 본명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키르케고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다 들어보시고 또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연구소를 진행할 큰 제목은 연구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 키르케고르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윤덕영 목사님께서 그것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연구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석환 연구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세인트 올라프가 가장 많은 활발한 키르케고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코펜하겐 대학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 다녀오시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이사로 선임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소식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석환 선교사님은 미국의 버클리에서 철학을 하셨고요. 옥스퍼드에서 성교학 박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재 사실은 부흥 설교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 또 전해 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딱 열고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이 갑자기 나와서요. 왜냐하면 저보러 연구소 소장이 되라 그래서 저는 대장님이신 이창호 목사님 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소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창호 목사님이 얼굴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맡고 45분의 시간을 줬는데 아마 더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렉처니까 먼저 우리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저는 1961년생 소띠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12살 때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12살짜리가 미국 가서 50년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됩니다. 너무 멋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드는데 너무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게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대회 나가면 이제 바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바깥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 원래 그 동양에서 훈련받고 동양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망고라고 그럽니다. 망고는 밖에도 노랗고 안도 노랗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이 제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바나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럴 겁니다. 39년 전에 결혼했고요. 애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38, 둘째가 35, 33 있고요. 저는 캄보디아에 22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라는 걸 12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오아시스 하우스라는 카운슬링 센터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전 좀 포커스를 좀 두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키어크가드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후에 만난 키어크가드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제자답게 사는 것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9년 8월 3일 9시 반에 저 미국에 있는 어센션 루스트런 처치라는 엄청난 교회에서 한국 인천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말로 부흥회를 할 때 참석을 했다가 충격을 먹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를 만난 적이 없구나. 그러한 어떤 실존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곧 20일 만에 버클리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제가 천재라 17살 때 대학을 간 게 아니라 12살 때 미국을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막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라이드를 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저보러 중학교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학년 마치고 7학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대학을 가는 바람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주얼러지 메이저였습니다. 동물학.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동물학이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제가 예수 믿고 철학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철학하면 예수를 부인할 거야. 믿음을 버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욱이 해야죠. 왜냐하면 철학이 예수보다 세다면 철학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8살 때 이 버클리에 있는 두에너허, 그 두에너허 바로 앞이 이제 철학 디파트먼트였는데 여기 앉아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내가 단독자라는 것을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앉아 있다가 25,000명의 학생들이 와글거리는 그 두에너허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구나. 나는 스스로 존재해서 다른 사람, 우리 어머님의 아들, 아버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단독자로, I am an individual. 이러한 것의 revelation,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깨닫고 내가 와, 그렇구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철학을 공부할 때 실존주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스키의 브라더 캐러마츠 브라더라고 그러죠. 형제들. 그 책을 문학에 있는 실존주의라는 클래스에서 제가 이 책을 딱 읽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8살 때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을 먹고 침대에 누워서 도스토옙스키를 딱 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딸렸거든요. 이 책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학교도 안 가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일주일 동안 읽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실존주의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to become before knowing. 그래서 내가 철학자가 되기보다는 철인이 되어
철학이라는 논문, 철학이라는 학술적인 것에 접근이 아니라 삶 속에 내가 철인으로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존 철학을 파기 시작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시작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저를 멘토해 주신 목사님이 뉴욕에 큰 교회가 계신데 그 교회를 부흥회하러 갔다가 딱 목사님 그 오피스 앞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써가지고 목사님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뛰어봤대. 그럼 이거 당장 뛰세요. 당신이 해보지도 않은 걸 왜 자꾸 인생의 모토라고 하냐 말이지. 저는 마라톤 18번 뛰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마라톤 뛰어본 사람만이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성교지 나가 안 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죠? 천인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실존주의죠. 아까 우리 코기토 에거슨도 나왔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게 데카르트라는 클래스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막 파스딩이 되는 거예요. 코기토 에거슨,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실존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클래스를 하고 파이널 때 무슨 페이퍼를 썼냐 하면 데카르트가 인류 역사가 나온 제일 나쁜 놈이다. 라는 페이퍼를 써가지고 교수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는데요. 야 이놈아, 데카르트 클래스라면서 데카르트 나쁜 놈이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왜? 믿음은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Six Meditation이라는 책에서 이 불쌍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성이란 브리지를 놓고 믿음에 행하겠다. 그 자체가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쓰면 높은 정치인들의 종교인들에게 죽으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그게 iron인 거죠. 거꾸로 쓴 거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rationalist입니다. 데카르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인 올레프와 그 코펜하겐에 가서 싸운 것도 그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엑시스텐셜을 가르치면서 데카르트 제자처럼 얘기하냐. 굉장히 그 총장님이 저랑 붙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실존주의.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철학에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 그래서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뭐 실존주의 시작하는 니체 클래스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도라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가 잘못했어요. 이 클래스를 하다가 교수랑 얼마나 많이 싸워. 이건 아니죠. 이게 실존주의입니까? 이게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책이 Philosophy and the Christian Faith, 컬린 브라운, 영국 교수님인데 정말 유명한 신학자신데 이분이 믿음과 철학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때 철학과에서 이 책을 읽고 야 이분이 어디서 가르치냐 그랬더니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러를 갑니다. 86년도에 풀러를 가서 컬린 브라운 교수님 밑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막 가슴이 부풀었죠. 컬린 브라운 밑에서 내가 드디어 이분한테 제대로 된 뭔가를 배우겠구나. 갔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컬린 브라운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첫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직신학은 rational, logical, systematic. 이성적이어야 되고 logical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조직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신학을 저런 식으로 나무로 뿌리하는 거예요. 뿌리부터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말이죠. 제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들으러 풀러까지 왔었구나. 내가 완전 속았구나.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저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I love my wife. 근데 저의 사랑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라지컬하지도 않고 조직적이도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미친 사랑입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조직화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저의 신학은 irrational하고 logical하지 않고 scattered됐다. 나는 나의 신학을 그렇게 풀기를 원한다. 당신 조직 신학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뭘 원해? 그래서 제가 교수님 클래스를 20주 동안 하면서 당신한테 영향을 받으면 제대로 못 쓸 테니까 클래스를 일단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서 당신이 쓴 아웃라인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신학을 써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20주 동안 제 나름대로의 동양 철학에 맞는 신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A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다음 클래스도 해라. 그래서 제가 풀러에서 조직신학 2년 동안
한 번도 클래스 안 가고 제 신학을 썼습니다. 예. 그걸 요즘 말하는 자신학이라고 합니다. 자기 신학. 예. 근데 저는 저의 신학을 성경, biblical principle에서 드라이브하지 않고 철학 principle에서 드라이브합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음과 양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신학이 컬린 브라운, 당신 신학보다 더 세되는 것도, greater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greater 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Both men. 그래서 그러고는 그때부터 계속 플로에서 있는 교수들과 뭐 저는 대학원을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싸우러 갔어요. 86년도부터 90년까지 계속해서 백인 교수들이랑 나에게 옐로우 티올로지를 가르쳐달라. 노란 신학을 가르쳐달라. 2000년 동안 하얀 신학, 백인 신학만 했는데 우리 좀 옐로우 티올로지를 하자. 그랬더니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7년도 소렌 키어크가르드 클래스를 컬린 브라운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석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26살 때 그 클래스를 딱 8명인가 있었는데 교수가 2시간 강의하고 나가고 학생들 다 떠나고 제가 30분 동안 통곡을 했습니다. 드디어 실존주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던 실존주의 아버지를 만났구나. 이분이 키어크가르드구나. 그래서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실존주의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됐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프랑스어로 시작하는데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개인의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 문학적 흐름이다. 그래가지고 키어크가르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Existence precedes essence. 이게 뭐죠? 아까 코게이트 알고 쓰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를 뒤집는, 여러분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그 앞에 있는 부분, 컵에 이제 써 있는 그 문구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마실 때마다. 네. 그래서 실존주의자. 근데 사실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플로를 졸업하고 곧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 LA에 있는 지역에 영어로 동양인들을 위한 교회를 5개를 한꺼번에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개척교회를 하고, 여러분 개척교회 하나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꺼번에 5개를 했는데. 그래서 5개를 하면서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제 나름대로의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2007년도에 세인 올레프, 미네소다의 세인 올레프런 칼리지의 에드나 홍, 그죠? 홍 앤 홍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키어크가르드 책이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저기입니다. 19,000권이 있습니다. 19,000권. 지금 여러분 뒤에 보는 저 책장에 제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키어크가르드 책 한 100권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저게 100권인데 19,000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열흘을 가서 공부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쓰고 있던 책이 실존 구원론이었습니다. 실존 구원론. 네. 왜? 제가 만난 모든 소콜 크리스찬들, 교회에서 만난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들 포함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할 정도로 의심이 생기는,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자꾸 구원 받았다 그러고. 네. 그래서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라는 실존 구원론을 쓰다가 거기서 그 신티아 룬이라는 큐레이터를 만나서 제가 그때 가서 19,000권 중에 한국 책이 몇 권 있었냐면 9권 있었어요. 그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진짜 이렇게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건 끝이 안 보여요. 여기서 딱 보면 끝이 없어요. 중국 애들이 번역한 거. 일본 사람도 끝이 없어요. 근데 한국 건 딱 9권 있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가지고 센티아 룬한테 막 싸웠어요. 너 뭐냐? 나 이거 한국 책 보러 왔는데 9권 있으면 어떻게? 그 중에 6권은 제가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왜? 70년 전에 69년도까지 끝나서 거의 중요한 단어는 다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살 때 미국을 갔기 때문에 한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3권을 읽으려고 갔냐 막 불평불만을 했더니 니네들이 번역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알라딘에 가서 25권을 사서 이 라이브러리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신티아 룬이 저를 코리안 큐레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2007년도에 그 덴마크 엠베서더가 뭐죠 정말로? 대사. 덴마크 대사랑 밥을 먹으면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자기 명함을 주면서 당신이 코펜헤이건 키어크가르드 리서치 센터 갈 기회가 있으면 존 스튜어트한테 이걸 주면 너한테 잘해줄 거다. 왜? 나의 BFF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 명함을 들고, 근데 2009년도부터 제가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합니다. 근데 런던에서 코펜헤이건까지가 비행기로 45분. 무지무지 쌉니다. 비행값이. 거의 위켄드마다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펜헤이겐에 가가지고 존 스튜어트를 만나게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제가 키어크가드 된 책을 여러 권을 쓰는데 Either Or이라는 시집, 제가 5번째 쓴 시집을 키어크가드 철학을 정리해서 시로 만들어서 출판된 책을 이제 코펜헤이겐 코펜헤이겐 라이브러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랑 친구가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컬린 브라운 교수님한테 배운 거를 렉처 노트를 준비해서 영어로 몇 권 출판됐고요. 저는 이제 그 시인으로 등단한 지 꽤 오래되는데 천상병 씨가 저는 실존 철학자라고 믿습니다. 실존주의자라고. 그래서 천상병 씨의 시를 그분이 캄보디아와 하면 어떤 시를 썼을까 하면서 키어크가드의 시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르틴 부보에 대한 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키어크가드에 대한 이거 패션이 그 정도 수준. 그냥 키어크가드를 사랑하는 사람 정도 수준. 근데 2022년 3월 1일부터 제가 21일 금식에 들어갔는데 금식 12일째 하나님이 저에게 키어크가드에 대한 연구 다시 시작.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3월 12일 날 주님, 제가 그래도 키어크가드 꽤 하고 그래도 뛰어다녔는데 무슨 뭘 또 합니까? 키어크가드에 대한 연구 다시 시작. 이런 음성을 듣고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이분을 만났습니다. 최성시에 와서. 예. 여러분 도토리끼리 만나가지고 도토리 퀴즈 얘기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크다. 근데 도토리가 수박을 만나면 무의미해집니다. 키어크가드 세계에 이제 수박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키어크가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 이창호 목사님과 같이 또 사모님과 같이 공용을 하면서 보니까 뭐 카리스 아카데미라는 것도 하시고 또 뭐 책도 많이 출판하시고 유튜브에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장 처음에 놀랐던 것이 키어크가드를 다시 시작하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유튜브에 가서 한국말로 키에르크고르를 딱 쳤는데 나온 것이 이창훈 목사님이 다마스커스라는 그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친구와 디베이트 하는 것이 있는데 9,700명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 그건 충격이었습니다. 왜? 제가 제 버클리대 후배가 한홍이라는 목사인데 한홍 목사랑 2월 달에 한국에서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한국에 있는 청년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꼰대들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내가 키어크가드 철학 공부하면 돼. 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키어크가드라는데 9,700명이 봤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창호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창호 목사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당신을 꼭 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세종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를 찾아와서 만나고 그때부터 뭐 예를 들어 KTX 뭐 강의실에서 그때 유 목사님도 계셨죠. 새와 백합을 배워라 북톡이란 것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책 우리 내신 홀로 걸으라 말씀은 거울이다 뭐 이런 모든 책들 뭐 막 신학교 가서 광고하고 와 예.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북 콘서트를 또 조이풀 교회 우리 목사님 회사하고 이건 수원에 있는 하나교회가 코비드 때문에 3년을 부흥회를 수양회를 못하다가 6개 교회 1200명 모인 데서 저한테 강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90분짜리 강의를 5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할게요. 그 대신 키어크가드 책 600권을 사주시면 하겠습니다. 왜요? 그래서 키어크가드 책을 가지고 5번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12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마지막 날 우리 고성준 목사가 나와서 이 강의를 듣고 평생 주를 위해 선교사나 목사 되는 사람 헌신할 놈 나와 그랬는데 120명의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실존 철학적인 입장 내 신학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 신학이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해야 돼요. 다음 세대는요 신학이 내가 맞은 신학 right를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래서 뭔데 당신은 that's right for you 그게 바로 말하는 relativism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냐 authenticy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조이풀 교회 가서 북톡이란 걸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 조지훈 목사님이 뭐 애들 한 500명 모입니다. 그래서 책 400권 사줄 수 있냐고. 그래서 400권을 먼저 팔고 그 전에도 600권 팔고 그래서 1000권을 일주일 만에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 네이버에서 하루 동안 베스트셀러라고 했죠. 6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인가?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키에르크고르가 베스트셀러가 된 적은 없습니다. 키어크가드 죽은 지 168년 만에. 키어크가드 죽은 지 168년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뭐 북토크 여러 번 하고 말씀은 거리다 여기서 지금 했죠. 그리고 연구소 개설한다 그러고 저보러 자꾸 대장도 아니고 소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소장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세렌 킬커 입문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책인데 존 스튜어트가 제 친구니까 존 스튜어트한테 연락을 해서 야 우리 좀 만나자. 그리고 우리 이창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이 책 번역하는 팀들하고 만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 스튜어트한테 우리 세종시 와서 너 세미나 해라. 그러면 우리 했더니 자기가 무슨 패닉 어택이 뭐죠? 공황장애가 왔다고. 어떤 공황장애냐면 여행에 대한 공황장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가 코펜헤겐에 있었는데 그 후로 하버드 가서 교수하다가 공황장애를 겪고 부다페스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뭘 제시했냐면 가르치지도 말고 강의도 하지 말고 연구만 해서 책만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막 너무나 좋은 거죠. 저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 스튜어트가 나랑 동갑이라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해서 애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세종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당신은 줌인해서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죠. 돈도 덜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 스튜어트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에 같이 공연할 겁니다. 릴키 킴이라는 친구가 또 그 미국의 출신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하는 무슨 그런데 또 저희들이 연결됐고요. 2023년도는 제가 직접 하워드 앤 에드나 홈 킬커 라이브러리 엄청난 데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 갔을 때는 지하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통째로 그냥 빌딩을 줘버렸어요. 와우, 너무너무. 딱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이제 아일린이라고 새로 된 어시스턴트 디렉터 큐레이터고, 그 다음에 우리 애나 앤 브라이언. 애나 앤 브라이언이 예일대에 나온 철학 친구인데 미국 사람인데 25년 동안 덴마크에 살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25년 동안 존 스튜어트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애나가 이번에 디렉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페이스북에 얼책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띄웠더니 당장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애나가 하트 저희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킬커 라이브러리 딱 2층에 들어가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출판한 책이 딱 보이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줌인 해드릴까요? 요 섹션 잘 안 보이세요? 여기 바로 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위에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동안에 25권 해서 거의 30-40권 책을 도네이트 했는데 19,000권 안에 그냥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연구를 하러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 책만 따로 모아줄 수 없냐 그랬더니 글쎄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왜? 일본 책도 다 뿌렸고 중국 책도 다 뿌렸고 그래서 어느 케이스 갈 때마다 일본 책, 중국 책 가득 들어있고 제가 한국 책 3권인가 밖에 못 찾았어요. 제가 도네이트한 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킬커를 연구하려면 세종시 여기 오는 게 제일 빠르다 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코펜헤이건 킬커 연구소입니다. 존 스튜어트가 떠난 다음에 존 스튜어트가 떠났을 때는 거기도 지하실에 있는 조그만 빌딩이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코펜헤이건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걸. 키어케가드가 23살 때 무슨 도전을 했냐면 이제 덴마크는 크리스티아니티는 망한다. 근데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코펜헤이건 유니버시티, 덴마크가 지금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600만 밖에 안 되는 코펜헤이건 유니버시티의 종교과와 철학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키어케가드 리서치 센터가 너희들이 들어와서 종교과와 티올로지와 필로소피를 그냥 통째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키어케가드 센터가 유니버시티 오브 코펜헤이건을 대표하는 신학과 철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어케가드가 23살 때 예언했던 게 맞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왕이 우리 데니시는 다 크리스찬이다. 키어케가드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라를 구원한 적이 없고 가족을 구원한 적이 없고 단독자만 구원했다. 인디비주얼만 구원했다. 이제 그것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조아킴 가프라는 분이 이제 총장이 디렉터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존 스튜어트랑 같이 있던 제자예요. 나이는 많았죠.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이번에 가서 다 드렸거든요. 우리가 쓴 책.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제발 한 곳에 모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가장 많이 와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는 네팔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쏟아져 온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키어크가드 연구에 지금 뭐 그래서 자기가 쓴 책도 이번에 중국말로 출판된다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파운데이션을 쌓고 그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되겠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세종시에 자리를 잡으면서 출판하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우리가 한 만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번역, 역주도 하는 거, 티칭 매뉴얼 만드는 거, 이제 파운데이션 한 거죠. 기본적인 거죠. 잘 안 보여요. 위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렉처 시리즈를 만들고 유튜브에 띄우고 출판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라이즈 되면 글로벌 네트워크 통해서 소렌 키어가드 센터가 들어가고 소렌 키어가드 스칼러들을 만들어내고 translation to English. 그래서 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간단합니다. 영어로 하면 글로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창호 목사님이 유튜브에 한국말로 강의를 띄웠어요. 그거를 영어로 할 수 있으면 글로벌 렉처입니다. 근데 그걸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그냥 코리안 렉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하영조 목사님 글로벌한 리더였는데 전 세계 하영조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영어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왜 글로벌이죠? 영어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연구한 키어가드 그 모든 논문과 이것을 뒤집어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출판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벌써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20일 있으면서 이게 국립대학인데 로열 유니버시티 거기서 이제 마틴 하이데거 이제 마틴 하이데거가 secular existentialist인데 마틴 하이데거 물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을 4년 전 학생들인데 정말로 지금 내 바로 위에 있는 애가 지금 완전히 로열 유니버시티 철학과 교수가 됐고요.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 UN 대표로 나서 지금 뭐 지니반가 가서 얼마 전에 사진 보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일본에서 지금 세컨 마스터하고 캄보디아 교육학 6명 중에 1명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첫날부터 물어보는 게 너희들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학술적으로 자기는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 되지 말고 철인이 되라. 예. 그게 첫 번째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질 목사님. 여러분 방질 목사님 아세요? 예. 제가 1968년도 영등포 유치원 출신인데 거기에 우리 방질 목사님이 교장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방질 목사님을 그 후에 만난 다음에 방질 목사님이 실존주의자거든요. 실존 철학자였습니다. 제가 그걸 왜 하냐면 104권의 책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104권의 판권을 제가 다 받고 방질 목사님의 책 10권을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째 마쳤고요. 첫 번이 피해 복음, 그 다음이 2번째. 근데 55년 만에 제가 이 신순애 선생님을 전번 주에 시애틀 가서 만났어요. 시애틀 형제교회 교인이시더라고요. 55년 만에. 너무 재밌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제 유치원 선생님들이었고, 우리 방질 목사님이었고, 그 신순애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설교 중에 방질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유치원 출신이다 그랬더니, 막 저를 권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야, 내가 거기 신순애다! 그래가지고, 우와, 선생님, 어떻게 55년 만에 만났다고. 예, 재밌습니다. 저는 방질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요,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글로벌한 분이에요. 근데 아무도 글로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그의 책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104권 중에 피해복음, 와, 끝내줍니다. 이번에 한 건 그리스도의 삶,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그거는 제가 73년도에 쓴 책입니다. 73년도에, 72년도 겨울에 자기 딸이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한 딸을 놓고 1년 동안 묵상하고 73년도에 나는 내 딸을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선포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고 첫 번째 강의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거기에 쓴 것이 기복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73년도에 썼어요. 그때 그거가 한국 교계에 들어왔으면 지금 이 따위 짓 안 하는 겁니다. 73년도에 그 복음을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저희가 하는 CPTI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 가르치면서 유튜브에 띄우고 아카데미에 띄웁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인데 여기서 학생들에게 제가 방질 목사님 책을 캄보디아 말로 영어로 번역하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팟캐스트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인데 지금 벌써 키업에 대한 강의가 30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GBS 하와이 그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academia.edu 이게 2억 2천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모두 한 4배 정도 많은 2억 2천만의 스칼러들이 우리가 60 밀리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6천만이. 근데 2억 2천만의 스칼러들이 있는데 제가 쓴 책 거의 90권을 공짜로 다 올려놨더니 탑 2% 작년에 13,000권을 다운했더라고요. 읽고. 그래서 70나라에서 110대학에서 제가 쓴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다운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10분 더 여유가 있어서 강의식으로 하지 않고 Q&A, 질의 문답이라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수 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10분 남았죠? 네. 오케이. 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들 갖다 드릴게요. 네.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시니까.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네. 저는 영희 맥도날드라고 콜로라도에서 온 그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세종시에 지금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제가 굉장히 아주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질문은 지금에 하시는 그 목적이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 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그러면 궁극적인 우리가 가야 될 정착력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벌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데카르트, 물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네네, 땡큐. 코기토 에거 숨, I think therefore I am.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왜 18살 때 이 데카르트 강의 들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바이올렌하게 했냐 하면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버클리에서 1979년도에 한 철학이 뭐였냐면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79년도에 버클리 철학대에서 전 세계 철인들이 모여가지고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얼마를 썼냐 하면 AI에 $1 빌리언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버클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과는 ECS,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더블 메이저. 근데 그게 다 동양 애들이 했어요.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를 해가지고 내 또래 때 들어간 애들이 한국 애들이 100명이 들어갔는데 버클리에 그거 졸업한 애들은 졸업 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쪽 동부에 있는 정부 비밀 기지에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연구 7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철학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철학 파스칼이란 철학 그 랭귀지가요. 철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예. 피직스나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런 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물리학이라고 있죠. 물리학이란 과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옥스퍼드 철학과에서 우리 철학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보자. 그래서 experimental philosophy가 피직스가 된 거예요. 물리학이란 건 없었고 시험하는 철학이 물리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랭귀지가 컴퓨터가 이해하는 랭귀지를 써버린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79년도에 그럼 데카르트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데카르트의 제자들이 쭉 연결돼서 앨런 튜링이라는 1950년도 이 친구가 누구냐? 이성론, 그죠? 철학적 의미. 내가 이걸 다 지워버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rationalist.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든 신학교,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제가 64나라를 다녔습니다. 64나라를 다니면서 만난 모든 선교사들, 모든 철학자들, 모든 종교인들,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데카르트의 제자입니다. 이게 reasonabl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make sense 해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팀 켈러. 뉴욕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책을 쓰면은 딱 3주 만에 한국 책으로 나옵니다. 도란노에서. 이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왜 팀 켈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팀 켈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직접 나는 그분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책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근데 딱 옥스퍼드 와서 딱 한 번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모든 믿음을 믿어질 수 있게 설명한다. 그래 저는 믿어질 수 있는 걸 믿는 건 동의지 믿음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데카르트와 키어가르트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계속해서 rationalist. 그래서 이 튜링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nking is Turing's basis for existence. Can machine think?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카르트 제자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존재는 어떻게 해? 생각할 때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신학교와 한국 교계에 들어와서 계속 영향. 그죠? 96년 된 18년 뒤에 Can machine think? 그러니까 대학 철학 디파먼트에서 18년 전에 한 얘기를 1996년도 18년 내일을 타임 매거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사회에서 이게 얘기하는 거는 한 철학 디파먼트에서 박구성 조그만 방에서 한 얘기가 18년 뒤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뭐예요? 지금 버클리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머신 러닝. 버클리는 18년 뒤에 뭐라고 하냐?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뭘 하냐면 can machine learn. thinking이 아닙니다. learning과 doing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래서 deep learning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deep learning도 벌써 버클리에서 오래전에 벌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계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되죠. 아니 생각 없이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벌써 아프리카 이런 데서 프로브를 합니다. 어떻게 프로브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 파이낸싱 조금 돈 빌려주는 거 500불씩 빌려주는 거 그걸 사람이 가서 하는 거랑 기계가 한 거랑 했을 때 기계가 하는 게 수십 배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리턴이 많습니다. 그 기계가 이제 생각을 안 해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장 버클리에서 가장 이걸 프로모터인데 후웨이가 누구죠? 중국 회사입니다. 정부가 하는 텔레폰 컴퍼니. 그래서 웨스턴들은 서양인은 보려하고 동양인은 되려한다. 이제 뭐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18살 때 충격 먹고 데카르트랑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 62살 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아신학, 우리 한국적 신학을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선교를 백인들이 말하는 선교학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생시킨 1935년도에 방질 목사님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우리는 중국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뒤집습니다. 왜? 조나탄 벙크라는 분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우린 절대로 그 자민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걸 추종하고 있고. 근데 방질 목사님이 아버지 때부터 중국 선교사고 방질 목사님은 넌 가서 중국인이 되라. 그게 뭡니까? 되라는 게 실존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질 목사님 책을 읽고 할 때마다 이분은 실존주의자였네. 그래서 방질 목사님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방질 목사님 책을 가르쳐서 방질 목사님의 방법대로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분하고 이 어떻게 관계가 되죠? 누구하고요? 방질 목사님하고. 네. 방질 목사님 실존주의자였고 그분은 한 번도 키어크가르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키어크가르트의 철학에 맞는 삶을 사셨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죠. 괜찮아요? 한 분 하나 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오스칸 선교사님을 22년 전에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만났었는데 네. 한번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교제를 못해서 제가 세종시에 와서 이렇게 뵀는데 아까 우리 그 오스칸 선교사님 이야기하던 글로벌 복음 방송이 저는 국제 총무입니다. 저희 글로벌 복음 방송이 이런 분들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 이 자비랑으로 전부 다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꼭 기억나실 때 글로벌 복음 방송을 좀 유튜브에 치셔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 질문이 아니라 광고였습니까? 우리 오스칸 선교사님 건강을 저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60 몇 개나 다니시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이 우리 오스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저도 그리고 이 세종시에
틀을 잡으신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시다. 우리 목사님도 세종시에 틀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KR 코러스 연구소가 아주 굉장히 번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구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교사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는 캄보디아 남자들이 꼭 하나씩 갖고 해야 되는 크로마라는 거라 제가 여기다 일단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TV를 꺼주시면 저 화면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연구의 이 과거에 대해서 윤덕영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잠깐 너무 죄송한데 에어컨이 빵빵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혹시 음료나 이렇게 물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물이 필요하신 분들 또 음료가 필요하신 분들 또 여기 이제 다과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드시고 그렇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음료 중에 특이한 음료가 있습니다. TL 커피가 있는데. 분명 우리 지사님이 개발하신 너무 그린문에서 추출한 커피입니다. 근데 탄산이라 조금 주의해서 여시고 이렇게 나눠서 또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 병에 12,000원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한번 맛보시면 키에르 커피가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한 병이 12,000원. 한 병이. 내려야 될 것 같아. 벌써 더워지네. 네. 키에르 커피입니다. 그냥 아니 흔들면 안 된다. 흔들면 폭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뚜껑을 잘 따셔야 됩니다. 탄산입니다. 아마 이거 터졌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해야 됩니다. 먹기 힘들어가지고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강수하고 먹어볼 만한 커피입니다. 살살 열면 들린다. 좀 인내로 가스를 뺀 다음에 서울에서 내려와서